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후이파파였는데 아는 선생으로 채널 이름을 바꿨어요. 추석 때 오셨던 분들이 좀 채널 이름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좀 의견을 수렴해서 아는 선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어색하고, 왜냐하면 후이파파라는 필명을 10년 동안 썼기 때문에 저도 좀 아직 입에 안 익어서 좀 어색합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들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이 공부해라 라는 말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공부해라 라는 말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수십 년간의 결과만 보자고 하면 공부해라 라는 말은 공부해라라는 말의 효과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수십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을 대부분 다 들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 학생들은 공부하라는 말을 들어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경험적으로. 저도 물론이고. 그래서 공부해라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거의. 근데 왜 자꾸 공부하라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공부해라라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는 마치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그죠? 연못이 있는데 당나귀를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죠. 마치 이거는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 학원, 인강, 그죠? 학생이 학원을 다니지만 공부하는 건 별개인 거고, 학교를 다니지만 공부하는 건 별개인 거고, 인강을 듣지만 공부가 되는지는 별개인 거죠. 그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공부를 시킬 수는 없는 것, 그러니까 물을 먹일 수 없는 것과 사실 공부해라라는 거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해라라는 말이 왜 그렇게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A라는 경우와 B라는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자, A라는 경우 혹은 A라는 학생은 지금 둘 다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A라는 학생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30분만 더 하다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공부하겠다. B라는 학생은 당분간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 공부할 마음이 없다. 자, 이런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공부해라라는 말 했다. 이 경우에 공부해라라는 말을 한다. 이 두 가지 케이스 외에는 없어요. 공부할 마음이 있는 학생은, 혹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은 이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결국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되죠. 하지 않은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공부할 마음은 갖고 있지만 지금 하지 않는 상태와 공부할 마음이 지금 없는 상태, 두 가지 외에는 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30분 더 있다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죠? 밖으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아빠가 퇴근해서 보니까 얘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를 하죠. 공부 안 하냐? 자,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고 있던 게임을 그만하고 공부해라 라는 말이, 이런 신호가 들어온 거죠. 지금은 공부는 30분 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참 기특한 학생이에요. 근데 30분만 더 하면 깔끔하게 공부를 할 텐데 30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공부하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엄마한테서 듣기 싫은 소리가 들어왔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왜? 자기는 공부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엄마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들었어.
그럼 어떤 친구는 뭐 부모님하고 좀 이렇게 대화가 그래도 되는 친구는 30분만 더 하고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또 엄마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친구는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으니까 게임을 탁 접고 이제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그리고 책상에 앉겠죠. 그리고 책을 펴겠죠. 근데 과연 공부가 될까요? 공부가 똑바로 될까요? 차라리 30분을 놔뒀으면 깔끔하게 책상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책을 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니까 30분이 뭐라고? 욕먹고 들어가니까 공부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공부가 30분 더 놔뒀을 때에 공부하러 들어갔었다면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엄마한테 야단 맞고 들어갔으니까 공부하겠다라는 그 기분까지 좀 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국 공부해라라는 말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효과가 없다, 별로 없다, 반감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 공부할 마음이 있는 학생한테 공부해라 소리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면 공부할 마음이 없는 학생은 어떨까요? 공부할 마음이 없어, 아예 없어, 지금 2-3시간 동안 나는 계속 놀 거야,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공부하라 소리를 또 들었어. 그죠? 그래서 엄마하고 한판 하고 결국에 하던 게임이나 유튜브를 그만두고 또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거나 침대에 뻗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책상에 앉았다고 한들 이 친구가 공부를 할까요? 아니죠. 멍 때리겠지, 멍. 아니면 공부하는 신용을 하던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결국 공부할 마음이 있는 학생은 그냥 놔두면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은 그냥 놔두면 되고, 공부를 안 하는, 지금 안 하고 있는 학생한테 공부해라 소리를 한 것으로 전혀 이 학생의 생각이나 마음을 기꺼이 공부하는, 즐겁게 공부하는 쪽으로 공부해라라는 말이 유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학생한테 공부해라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서 사라지는 효과밖에 없죠. 눈앞에서 우리 아이가 게임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싫은데 그 모습을 방 안으로 집어넣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효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죠. 길게 보면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열불이 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사실 저는 이런 경우에 공부해라라는 소리 말고, 저는 최대한 공부해라 소리를 안 하는데 그래도 뭔가 눈에 조금 거슬린다고 하면 그냥 뭐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끝나니? 유튜브 보는 게 언제 끝나니? 게임 하는 게 언제 끝나니? 정도만 물어요. 이렇게 돌려서 물어도 이미 아이들의 머리에는, 그죠? 언제 끝나니라는 말은 공부 안 하니? 로 자동 번역돼서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 말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기다리며 주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공식이 정해져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10년 이상 지켜본 아이들의 반응을 봤을 때 이 공부하라라는 말의 효과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고. 그 말씀은 이런 거죠. 아이를 가만히 놔두면 아이의 상태가 0인 거예요. 제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죠. 근데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엄마한테서 아빠한테서 부모님한테서 공부해라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이 0은 점점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이게 사라지지 않죠. 스트레스는 쌓여 나가는 거니까. 플러스는 뭡니까 그러면? 플러스는 칭찬이죠. 조금만 잘해도 열심히 했구나, 잘하네,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거는 플러스가 되죠. 가만히 놔두면 0이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 아이가 내가 싫어하는 것들만 하고 있다고 해서 공부해라라는 말을 하는 거는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누적이 되면 아이의 상태가 여기에 와 있겠죠. 그럼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것이냐? 가능성이 0에 있는 것보다 더 낮죠. 오히려 칭찬을, 공부든 아니든 뭔가 칭찬을 받아서 기분을 좋게 된다면 조금씩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감정이 보호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느껴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냥 제가 관찰한 아이들의 관찰 결과예요. 뭐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몽땅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의 의견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존중합니다. 제 의견이에요.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 말씀을 듣고 지금 뭔가 새로 깨달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일단 공부해라라는 말의 효과는 오히려 공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내는 역효과만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장기적으로 공부에서 멀어지게 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공부해라라는 말은 공부하지 않게 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두 가지 케이스. 어느 경우에도 공부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 수 없다. 공부해라라는 말로. 그래서 공부해라라는 말을 여러 번 할수록 아이의 상태는 마이너스로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켜봐주고 공부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의 감정이 보호받아서 시간이 지나서 중학생, 고학년 혹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많이 변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필요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하라는 말로 아이를 공부하게 만들 수 없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선생이었습니다.